1990년 10월은 당시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매일 저녁마다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되는 뉴스가 나왔었죠. 당시 이 정책의 여파로 사회 범죄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1월 4일 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조직폭력배가 일으킨 사건도 아니었죠. 이날 반포대교에서 낚시 중이던 어느 남성의 눈에 떠내려오고 있는 가방이 하나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었어요. 호기심에 이 가방을 건져 올렸죠. 이 가방을 열어봤죠. 그리고 안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집니다. 가방 안에는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웅크린 채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시신이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가방도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크기로 봤을 때는 아마도 범행을 위해 준비한 가방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부패도 심하지 않다면은 사망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방이 발견된 장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사체 유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경찰이 도착해서 시신에 씌워진 비닐봉지를 벗겨보니 신체는 깨끗했지만 남자 머리 곳곳에 외상의 흔적이 있었어요. 오른쪽 눈에는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뒤통수는 2cm가량이 찢어져 있었는데 아마 둔기에 얻어맞은 상처 같아 보였습니다.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기습적인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애초에 살인 계획을 꼼꼼히 준비한 계획 범죄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사망한 남성의 신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3번이나 출마했었고 당시 TV에도 고정 출연을 하는 유명인 임길수 씨였어요.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인 임 씨는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고 그동안 출연해오던 TV 녹화에 아무 이유 없이 출연하지 않아서 방송국에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아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해둔 상태였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임 씨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성격상 잠적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습을 감춘 채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죠. 부검을 해보니 폐에 플랑크톤이 검출됐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는 이야기고 가방에 담아 유기할 때 의식이 없지만 생명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뇌출혈이었어요. 사인은 아까 말했던 머리에 난 상처가 둔기나 벽돌 등으로 맞은 듯한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폭행 상처 외에 반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항흔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는데 이때 신체 곳곳에 작은 상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길수 씨 몸에는 이런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경찰은 사망한 임 씨가 비교적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실과 사체를 가방에 담아 한강에 던진 과감한 수법 등으로 볼 때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했죠.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미스터리 범죄 사건은 1990년 10월 4일에 발생한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 씨는 국제대 세무학과를 졸업했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23년간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했어요. 10대, 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다시 13대 총선을 서울에서 도전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유명세를 활용해 여러 TV 프로에 세무회계 전문가로 출연해 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당선은 되지 못했어도 3번의 출마를 하면서 정재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을 것이고 방송 출연으로 얼굴도 알렸죠.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여자 관계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사망 원인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임 씨의 가정 생활은 어땠을까요? 14년 전 결혼한 부인과 사이에 이남 이녀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연녀를 두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따로 일남 3녀를 낳았고요. 그 외에 10명 이상의 여성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서울대 출신이고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임 씨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최근 들어 관계가 나빠지면서 임 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동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요. 공인회계사로 10여 개의 대기업과 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연속된 국회의원 출마와 복잡한 여자 관계 등으로 재산을 정작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본인의 가족을 아내와 관계가 안 좋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에서 살게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주변에 10명 이상의 여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 보니 아마도 치정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의심되죠. 부인과 내연녀가 임 씨 사망 직전에 이혼 문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 심하게 싸웠고, 다른 여성들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임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을 정도로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익금도 빼돌리고 있었는데요. 사무장으로 일하던 친동생에게 이 사실을 들킵니다. 그러자 동생을 해고한 뒤에 퇴직금도 주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임길수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주변 인물과 관계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사 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후불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일을 맡기면 처리해주고 그때 비용을 받는 거죠. 하지만 임 씨는 선금을 요구했을 정도로 돈에도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발견 당시 임 씨의 옷차림이 정장인데 비해 신발은 신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 실내에서 흉기로 뒤통수를 공격해 살해한 뒤 승용차를 통해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임 씨는 체격이 왜소했어요. 하지만 유기되는 과정들은 볼 때 1명 이상의 공범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점이 의심됐습니다. 그러자니 앞에서 드러난 임 씨의 사생활로 봐서는 관련돼 있는 모든 인물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악화된 관계들이었어요. 이중 경찰은 어렵게 2명의 용의자를 추려내는데, 당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35살의 강 씨와 최근에 자취를 감춘 여비서 24살 조양이었습니다. 조양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 씨의 행방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가 10년 가까이 임 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왔기 때문에 임 씨의 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경찰은 강 씨를 조사하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 씨를 취조해 보니 결혼 비용 문제로 임 씨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했었다고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고 아는 것도 없다고 진술했어요. 결정적으로 강 씨는 임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신혼여행 중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알리바이가 입증됐죠. 유력해 보인 강 씨에게서 아무 소득이 없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조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에 의한 이유로 피살될 가능성입니다. 경찰이 주목한 점이 임 씨가 회계 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조사 결과 임 씨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당시 대기업을 포함해 10곳에 가까웠습니다. 직업 특성상 돈을 다루다 보니 계약된 자금의 출처라던가 기업의 비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 과정에서 만약 임 씨가 거래 기업의 비밀 자금이나 어떤 탈세 등의 비리 정보를 알았다면 입막음 형식으로 원한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임 씨가 원한을 산 것이라면 누군가를 사주해서 청부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 점을 고려한 경찰은 임씨 사무실에서 기업체 회계 자료와 모든 서류를 압수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에요. 임씨가 직업 특성상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단체의 간부급으로 활동해왔고 고향이나 지역사회 등 사회활동도 했어요. 넓은 인맥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3번이나 출마한 인물이죠. 하지만 넓은 인맥을 가졌어도 평판은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임씨가 평소 일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듣자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정살인이죠. 임씨 주변 인물들을 탐문 수사해본 결과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은 임씨의 복잡한 여자 관계였어요. 10년 넘도록 내연녀와 동거하며 자식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임씨와 본부인의 사이가 좋을 리는 없죠. 실제로 부인은 임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상당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씨가 자식을 둔 내연녀 외에 다른 여성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부인을 포함해 임씨를 알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일단 불륜이라는 혐의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죠. 증거는 물질적인 것들이니까. 주변인들의 진술과 제보만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방향에서 수사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리고 범행이 벌어진 1차 장소를 찾는 데 주력하죠. 범행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추적해보니 다행히 임씨의 승용차가 강남의 어느 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승용차는 먼지가 쌓인 채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방치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차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차 바닥에 모래와 흙이 묻어있던 겁니다. 이 흙을 조사해 봤어요. 임씨의 양복에 묻어있던 것과 같은 장소의 흙이었습니다. 차 안 내부 수색으로 채취된 지문과 머리카락도 발견됐죠. 이것을 정밀 감정을 요청한 뒤 흙과 모래의 출처도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던 흙이냐는 거죠. 이것을 알면은 1차 범행 장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찾아내는데 실패합니다.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못했어요.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속어법으로 생각해 볼 때 남은 용의자는 끝내 행방을 알아내지 못한 비서, 조양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 조양이 범인이라면 여성 혼자의 몸으로 성인 남성을 살해한 뒤 가방에 담아 유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조양을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높죠.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양의 주변 인물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정작 조양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수사를 해볼 수가 없고요. 끝내 이 사건은 2005년 공소시효의 만료로 미제 사건이 됩니다. 28년 전 유명인을 납치하고 죽인 뒤 한강에 유기한 범인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범죄 사건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 사건으로 알려진 임길수 씨 피살 사건이었습니다.